정청래 대표 검찰 개혁의 마침표 보안수사권 폐지. 김민석 총리도 네. 똑같은 얘기했어요. 여기 정청래 대표와 똑같이 보안수사권은 폐지돼야 된다. 김민석 총리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과 좀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약간은 좀 유보를 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선거 나가야 되잖아요. 선거 때문에 전당대회 때문에 말을 나중에 바꾸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 진짜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네. 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냐 마느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국민들이 형사적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네. 본 어떤 결과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보안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이렇게 네.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정청래 대표 얘기만 들어보면 티끌만큼도 수사권 남겨두면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검찰이 뭐 사람입니까? 그 조직에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닌 거고 네. 이미 과거에 그러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행동했던 검사들은 다 옷을 벗었으며 네. 지금 있는 검사들은 그런 분들하고 보기가 저는 그렇게 뭐 어렵다고 봐요. 그럴 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결론은 사감이 개입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학생운동할 때 당했던 거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면 수사라는 거를 없애야 돼요. 네. 누구든지 수사를 해서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으니까 네.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정권에 대해서는. 이 논리밖에 더 됩니까? 아니 정치권이 네. 무슨 소도도 아니고 과거에 그렇지. 범죄자들이 도망가서 처벌받지 않는 소도도 아니고 왜 수사들을 못하게 하는 건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저도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오해받은 소지가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다 없애버리는 것도 참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명분을 잃었죠. 네. 명분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찰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고 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수사기소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특검을 벌써 몇 개를 했습니까?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을 통해서 전 정권 다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돼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특수부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특수부 검찰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했어요. 했죠. 근데 그걸 반복하기 싫으니까 검찰을 해체시키는 게 수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들을 그냥 특검에 앉혀놓고 특검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네. 결국 이 검찰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말씀 잘 주셨는데 숟가락을 칼로 만들어서 공격한다 그랬는데 그 워딩을 잘 보면 정권을 공격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권을. 그러니까 협박이에요, 전 이건.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가만히 두면 이재명 정권 공격합니다. 이렇게 저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을 갖고 여러 가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지금 여러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송영길 대표를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청래와 김민성을 얘기하잖아요. 그 둘만을 거의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송영길이 있어요. 지금 삼두마차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성은 제가 볼 땐 전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과 똑같이 이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한다면 네. 그 많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김민석 후보한테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정청래 대표한테 다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본인도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선거용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 이분은 얘기해요. 네.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남기면 된다. 네.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 대통령과 보조를 마치는 송영길,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뺏어올 이 김민석 총리 이렇게 삼두마차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61.74%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무조건 끌고 가겠다. 네. 1차에서 우리가 정청래 대표한테 완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표를 조금 갈라쳐 갖고 우리가 최소한 결선 투표까지는 가서 좀 이겨보자. 라기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 우리 이재명 위원장께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민심의 척도라고 하는 딴지 게시판에서 본인이 가서 글을 올렸습니다. 보안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동의하시면 1번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게시판 이용자들이 1번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정 대표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게 또 1번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정 대표의 기호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기호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저는 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일석이조의 네. 그런 행위죠. 네. 되게 야같죠. 얄미울 정도로.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와 정청래 대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선거는 잘 치르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냐면 선동 선전을 잘해요. 그 프레임 만들기의 대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안 수사권 폐지로 당이 저렇게 갈라지고 이 이슈 하나로 저렇게 선거를 치른단 말이야. 네. 라는 게 상상 불가한데 이쪽에서는 저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거지로 끌고 가서 이걸 전면에 내세우는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놨습니다. 여기에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갈짓자를 하게끔 만들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쭈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과 확실하게 각도 세우면서도 본인의 정체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잘된 하나의 그 포스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브랜딩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서는 뭐 서울을 졌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동선전을 너무나도 잘하는 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들의 이 선거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이제 선거 이기는 데는 굉장히 재능이 많다고 봐야 네. 되겠죠. 뭐 평생을 선거를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학생 때부터 학생 운동하고 뭐 누구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그런 거 엄청 잘한단 네.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던 게 독재 타도 아니에요. 아. 뭐 대사관자 담 넘고 네. 불 지르고. 네. 근데 그렇게 얻은 어떤 권한, 권력을 쓸 줄을 몰라요. 그 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처럼 하는 거예요. 네. 무려 대통령에게.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잡는 건 잘했는데 네. 안 잡아야 될 때 잡고 잡으면 안 되는 걸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동혁 대표하고 똑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 투쟁하는 건 알겠는데 네. 가장 실수한 건 부정선거론에 올라탄 거라고 봐요. 그는 뭐 말해 뭐예요. 올라타면 안 되는 거 올라탄 네. 거예요. 네.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올라탄 겁니다. 전부터 주장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낙인이 찍힌 거예요. 네. 나중에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겁니다.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국민들이 내릴 거예요. 이거 네. 너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없어지면 경찰 마음대로 수사한다는 건 둘째치고라도 형사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굉장히 적어져요. 네. 그럼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하냐? 보안수사권 없이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요. 아시잖아요. 네. 변호사시니까. 네. 그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검찰한테 당해서 검찰 없어져야 되고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보안수사권도 그쪽에 가면 안 돼. 네. 이거거든요. 이런 분이 여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대표 잘 뽑았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극이다. 아니 지금 이러는데 아까도 우리 그 이민철 대변인이 잠깐 언급해줬지만은 소영길 의원이 네. 지금 이번 뭐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나도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그렇게 연관 짓는 것은 좀 우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근데 이 소영길 의원이 또 그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신 날 귀국한 날 저녁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양다리, 네. 양다리. 김민석, 네. 신영길, 아니 누가 되든 뭐 나야 뭐 이거 드세요. 정청래만 아니면 되는 거 이거 드셔도 돼. 정청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약하고 우리가 지금 다 말한 그 내 안에는 네. 김민석 총리의 약점이 다 숨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정통성 문제,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의 문제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지점을 굉장히 잘 찔러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송영길은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미 한번 대표를 해봤고 네. 그리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도 양보를 했었고 이번에도 김남준 의원에게 지역구를 또 양보를 했고 네. 여러 가지 친명계 뉴 이재명에 선봉했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고 본인이 친노 친문 뭐 다 본인들 다 가깝다고 주장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좀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녁 만찬 그 들어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얼마나 피곤해요. 8박 10일 해외 순방하고 피곤했을까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정청래 대표가 그날 와서 90도 인사를 하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딱 왔는데 얼마나 또 골치가 아프겠어요. 네. 전당대회 이겨야 네. 되는데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약속을 잡은 거겠죠. 네. 근데 누가 배석을 했고 뭐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보도가 네. 디테일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날 당일에 만찬을 함께했다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전당대회 이 흐름이나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저는 뭐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패권 민찬한테 한 표. 네. 아 진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 명픽은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다 졌죠. 네. 다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들어야 되겠구나. 아. 보험 양다리 아니고 보험. 그러니까 내가 김민석을 찍었어. 네.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 네. 라는 건 이제 명확하게 얘기했고 이미 벌써 뱉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못 물러. 근데 이번 지방선거 보니까 이거 하나에다가 모든 거를 다 투자해 놓으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중간에 뭐가 나왔을 때 네. 선수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아. 그 선수를 미리 교체할 수 있는 그 네. 선수를 미리 키워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송영길을- 벤치가 네. 꽤 세. 아. 소위 말해서 보니까 주전보다 더 세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봤을 땐 그래 보여요. 오히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진짜 머리가 좋았으면은 송 대표를 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거를 다 영어로 보면 슈레이드라 그러잖아요. 네. 그냥 진짜 이거 앞에서 연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로 우리 나도 음모론에 이제 많이 빠져가는 것 같아. 아니, 한국 프로야구가 외국인 선수 하다가 다치면 대체 외국인 대체 선수 외국인. 6주 동안 하게 하다가 네. 잘하면은 그렇죠. 얘로 계약하고 얘 아웃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그 대체 선수네. 이게 저는 약간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예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송영길 대표가 나올 수 있다. 나오면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 이게 여차하면 본인이 결승선에 먼저 뛰어들 그런 수도 적이 있다. 많아요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그냥 우승한다니까. 그러니까 뛰다 보니 내가 먼저 가 있더라. 아니 네. 예전에 네. 이준석 대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때 21년도? 당 대표 나왔을 네. 때 처음에 그랬어요. 자기는 한번 도전해 본다. 맞아 그때 김웅 그리고 김웅하고 네, 저기 도와준다고. 누구야 지금 저기 부산에서 여기 왔었다가 성동에 왔었던 우리 선배 있잖아. 하태경. 하태경 아, 이 두 분, 네네. 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어.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잘하면 페이스메이커. 네. 아니면은 요번에 그 재보궐 선거 서울시 네. 재보궐 선거에서 네. 좀 역할을 했으니까 네. 자기도 한번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나가자마자 여론조사가 3등인가 나왔었어요. 네. 잘 됐죠. 그러면서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내가 나 그러면서 결국은 당 대표까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기세를 몰아서.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그 송 대표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저 방송하면 패널들 이제 민주당 패널들 많이 네. 만나잖아요. 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려요. 네, 맞아요. 근데 송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온정주의가 있죠. 온정주의가 있고 동정도 있고 뭐 약간. 고생도 했다, 네. 뭐 또 있다, 네. 뭐 게다가 이 또 호남에 아주 깊은 뿌리를 그렇죠.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예전에 김민석 이제 총리가 그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그 사건인데 네. 오히려 송 대표는 그 당시에 처신을 굉장히 잘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역사적으로 맞아요.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약간.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누가 주인이야? 네. 누가 지금 누가 계기고 누가 주인지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송 대표는 오히려 내가 주인이잖아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펙이 되죠. 스펙이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네. 송영길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재보선 6.3 선거 끝나고 며칠 안 있어서 평택을
김용남 전 의원을 만났어요. 맞아요. 영상 그것도 SNS에도 나왔어요.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냥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나름 뉴 이재명 그쪽에 대한 소구할 수 있는 행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인연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 당시에 김용남 후보를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돕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 그 직전에 선거 직전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결부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평가가 있을 것이고 김민석 총리는요 전당대회에서 자립을 하지 못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차 옆에 떼우고 라방하면서 뛰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그래서 가만 냅두면 혼자 이거 제대로 완주할 수 있을까? 1등 할 수 있을까? 이 의심이 있죠. 네, 하여튼 뭐 송영길 대표도 뭐 나오신다, 저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뭐 나오신다고 하니까, 100% 나오죠. 예, 뭐 나오죠. 일단 여기에다가 근데 몇 명 더 우리는 나오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정청래 대표가 다시 연임해야 되는데 너무 송영길 대표를 띄워준 거 아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정청래 대표 이 정도까지 나오면 설령 지더라도 네.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이겠어요? 예.